여러분들은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빨간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겉으로는 환자의 상태가 괜찮아진 것 같이 보이고 크게 중한 증상처럼 인식되지 않지만 실은 초응급 상태를 의미하는 응급의학계의 단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크게 아픈 것 같지는 않지만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한응급의학회와 미국의 응급의학회는 공통적으로 약 12가지의 레드 플래그 상황을 꼽는다고 합니다. 열이 나면서 두통이 생기는 뇌수막염, 등 쪽으로 극심한 복통이 느껴지는 대동맥 박리, 숨이 답답하고 가슴 통증이 있는 폐색전증, 화장실에서 배에 힘을 주다 생기는 극심한 두통의 뇌동백류 파열,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한 압박감의 심근경색증 등등이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제대로 된 처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심하게는 수시간 내에 사망까지 이르는 위험천만한 증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응급의료는 다양한 레드 플래그 상황들을 직접 겪고 대처하며 사례를 축적해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여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 응급의학계의 레드 플래그 대처 지침을 180도 뒤집는 환자 구분법을 제시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신박한 전화 경증 진단이 그것입니다. 박 차관은 경증과 중증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다.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상황 등은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의 신박한 응급환자 구분법에 이 말을 탁 칩니다. 이 정도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난에 대한 박 차관의 상황인식이 중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차관과 같은 고위급 공무원이라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경중증 구분에 대한 지침이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나면 경증, 말 못하면 중증, 이건 뭐 작금의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을 어디 소꿉장난 병원놀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 차관은 이번 전화경증 발언 말고도 애초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하여 왜곡된 사고와 뒤틀린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빌리겠다는 발언부터 카데바 수입, 의세 등 몰상식한 발언으로 공분을 산 적이 많습니다. 대체 이런 개념 중증 인간을 데리고 무슨 의료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전공의를 조롱하며 의사 면허가 1도 없는 정부의 관료가 의학계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개혁이 아닌 계약이요, 의료재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고합니다.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십시오. 사실 가장 시급히 경질해야 할 것은 대통령님의 의정 갈등에 대한 상황인식 그 자체이오나 의협, 전공의 등 원활한 소통의 통로를 가로막는 주체는 현재 박민수 차관 본인입니다. 박 차관을 경질하고 현장을 아는 장 차관을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의정 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수많은 해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전공의와 의사들을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의미와 책임을 느꼈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그 이유는 그들의 카르텔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마땅한 명예가 훼손되고 일할 보람과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화의 주체로 인정해 주십시오. 개혁은 끝끝내 성공하는 통쾌한 투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소 지루하고 지난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내는 협의의 산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